안녕하세요. 저는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의 김경환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릴 주제는 바다에서 만드는 전기 에너지입니다. 바다에는 많은 형태의 자원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광물 자원, 그리고 수산 자원, 그리고 공간 자원, 해양 에너지 자원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해양 에너지 자원은 바다에서 나오는 모든 형태의 에너지를 말합니다. 특히 그 중에서 전기 에너지가 바다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많은 에너지 형태 중에 하나인데요. 화력 발전, 조류 및 해력 발전, 조력 발전, 온도차 발전, 염도차 발전 같은 이런 다양한 형태의 발전을 통해서 우리는 바다에서 전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해양 에너지에 대한 특성에 대해서 소개를 드릴 텐데요. 해양 에너지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다라는 공간은 지구 표면의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다에는 무한한 에너지가 있는데요. 특히 전 세계에서 소비되고 있는 전력의 4배에 해당하는 에너지가 바다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해양 에너지는 청정한 에너지입니다. 이산화탄소가 발생되지도 않고 미세먼지가 발생되지도 않고 방사능이 발생되지도 않는 아주 청정한 에너지입니다. 최근에 육상에서 태양광이나 풍력 발전이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형태의 발전 형태도 청정한 에너지인 것은 분명하지만 이러한 발전 장치를 육상에 설치하기 위해서 산림을 파괴하거나 이로 인해서 산사태가 발생하는 그러한 문제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양 에너지는 바다에서 설치되기 때문에 이러한 환경적인 문제가 더욱 적은 그러한 형태의 발전 형태입니다. 특히 국내에서는 주변 해역에서 이런 조류의 에너지도 존재를 하고 있고 파력의 에너지도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형태의 에너지를 활용하게 된다면 우리는 미래에 더욱 많은 에너지를, 청정한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첫 번째로 파력 발전의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바다에 가보시면 흔하게 파도가 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파도는 이런 바람에 의해서 생겨나게 되고 바람이 불면서 먼 바다에서 이런 풍랑이 발생하게 되고 그런 풍랑이 바닷가 근처로 오게 되면서 너울도 발생하게 되고 바닷가 근처에서는 이렇게 부서지는 그런 세파가 발생하게 됩니다. 특히 이러한 파도가 발생하는 과정 중에서 그 아래 보시면 이 파도 물 입자가 이런 운동을 하게 되는데요. 먼 바다에서는 둥글게 위아래로 좌우로 회전하는 운동도 하게 되고 이런 바닷가 근처에서는 좌우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운동 에너지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물 입자의 운동 에너지 또는 위치 에너지를 활용을 해서 저희가 기계로 이 에너지를 흡수해서 파력 발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파력 발전은 지금까지 개발된 장치가 1000가지가 넘을 정도로 매우 다양한 형태가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다양한 형태를 저희가 다음과 같이 가동물체형, 그리고 진동수주형, 그 다음에 월파형 파력 발전으로 크게 구분을 할 수가 있고요. 가동물체형도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감쇄형, 점흡수형, 잠수식 압력차형, 좌우 진동형, 회전 질량형, 그리고 벌집 하랑형, 그리고 이외에 다양한 형태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감쇄형이라는 것은 파도가 오는 에너지를 힌지가 달려있는 그런 구조물을 통해서 움직임을 발생시키고 그 힌지에서의 에너지를 흡수하는 방식이고요. 점흡수형이라는 것은 파도가 위아래로 치는 과정에서 이런 움직이는 물체를 두고 그 물체의 움직임을 전기 에너지로 변경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잠수식 같은 경우도 수중에서의 발생하는 그런 압력의 차이를 통해서 물체가 움직일 때 에너지를 흡수하는 것이고요. 좌우 진동형 같은 경우는 파도가 좌우로 움직이는 경우에 판을 두어서 에너지를 흡수하는 방식이고, 회전 질량형은 바다에서 자유롭게 떠 있는 이런 물체가 움직일 때 그 안에서 추가 자유롭게 회전하면서 발전을 하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벌집 하랑형은 탄성체의 물체가 자유롭게 움직일 때 그 움직임을 통해서 전기를 흡수하는 방식입니다. 또 다른 큰 발전 형태는 진동수주형과 월파형이 있습니다. 진동수주형은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파도가 먼 바다로부터 올 때 그 파도의 에너지를 이런 구조물을 통해서 가두게 되면 구조물 내에서 물이 오르락 내리락 하게 됩니다. 그때 그 물이 움직일 때 그 구조물 안에 갇혀 있는 공기가 이 터빈을
통과하면서 터빈을 회전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원리로 전기를 발생시키게 되고요. 또한 월파형 발전은 파도가 이 위아래로 넘어오게 될 때 어떠한 구조물을 넘어와서 그 갇혀있는 파도가 위치 에너지를 통해서 아래로 내려가면서 터빈을 돌리게 되면서 전기를 발생시키는 그러한 형태입니다. 이러한 발전 장치는 이미 아주 오래 전부터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많은 실험들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파력 발생 장치는 실제 바다에 가서 우리가 실험을 해보고 전기도 생산하고 이런 태풍이 오는 경우나 폭풍이 오는 경우에도 문제가 없는지 테스트를 충분히 거쳐야 이게 실제 이제 발전 장치로서 사용이 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가동 물체형에 대한 다양한 형태가 이미 미국과 유럽에서 실험이 되었고, 또한 진동 수주형과 월파형 파력 발전도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많은 실험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0년대부터 다양한 형태의 파력 발전 장치들이 개발이 되어 왔습니다.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주전 A호라는 그러한 진동 수주형 파력 발전도 실험이 되었었고요. 또한 등부표형 파력 발전 장치, 그리고 2016년에는 아주 큰 규모의 진동 수주형 시험 파력 발전소를 우리나라 제주 해역에 설치를 하였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이러한 파력 발전 장치들을 좀 더 바다에서 쉽게 실험을 할 수 있도록 바다에 이런 실험을 할 수 있는 시험장을 구축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조류 발전입니다. 조류 발전은 조수 간만의 차이에 의해서 발생하는 그러한 조류의 흐름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바닷물이 육지 가까이에 밀려올 때 또는 먼 바다로 밀려나갈 때 조류의 흐름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 조류의 흐름이 발생하는 곳에 수차인 회전 터빈을 놓게 된다면 그 터빈이 자연스럽게 회전을 하게 되면서 발전기를 통해서 전기를 생산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전기를 해저 케이블을 통해서 육지까지 가져오게 되고 우리가 바로 육지에서 전기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조류 발전은 또 마찬가지로 다양한 형태가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크게 터빈형 형태가 있고 그 외에 기타 형태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터빈형 같은 경우에도 수평축으로 발생하는 터빈, 수직축으로 작용하는 터빈, 그리고 덕트에 넣는 그런 형태의 터빈도 있고, 기타 원리에서는 진동 날개형 또는 아르키메데스 스크류형, 그 다음에 또 연형이 있습니다. 수평축은 잘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 선풍기와 같이 생긴 그런 터빈을 놓고 조류가 오게 되면 그 터빈이 회전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수직축은 그러한 형태의 터빈을 수직으로 세워놨다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덕트형은 그러한 선풍기와 같은 날개를 덕트 안에 둬서 더 많은 조류가 덕트를 통과하게 되고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형태입니다. 기타 형태는 진동 날개형은 조류가 흘러가면서 날개에 의해서 발생하는 유동의 박리가 있습니다. 이 유동이 흐르게 되면 유동이 날개 끝을 떨어지게 되면서 이 판을 움직이게 하는 그러한 원리고요. 그 다음에 아르키메데스 스크류형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스크류가 있을 때 물이 흐르게 되면 스크류가 자동적으로 회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연형이라는 것은 이런 바다의 공간에서 물이 흐름이 있을 때 우리가 연을 날리듯이 연이 자연스럽게 하늘 위에서 날아다니게 되게 되는데, 바다 속에서도 그러한 연 형태가 자연스럽게 날아다니게 되면서 운동 에너지를 발생시키고 그 에너지를 흡수하여 전기를 발생시키는 것입니다. 이러한 조류 발전 장치도 마찬가지로 이미 많은 실험들이 실제 바다에서 시험이 되었습니다.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수평축 형태의 조류 발전 장치들이 실험이 되었고, 또한 덕트형이라든지 수직축 이런 형태도 많이 시험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진도 울돌목에 조류 발전소가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진도는 상당히 조류가 강한 곳이고 세계적으로도 조류가 강한 곳입니다. 이곳에 조류 발전소를 저희가 우리나라에서 지금 운용을 하고 있고, 그 발전소에서 수평축이라든지 수직축 조류 발전 터빈들이 이미 시험이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러한 조류 발전 장치를 좀 더 바다에서 쉽게 테스트를 할 수 있게 바다에서 그러한 시험장까지 구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설명드릴 발전 장치는 조력 발전입니다. 조력 발전은 아마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아실 수도 있는 내용인데요. 조력 발전도 마찬가지로 조류 발전과 같이 조수 간만의 차이를 이동하는 것입니다. 조력 발전 구조물은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육지 쪽과 바다 쪽에 접하는 곳에서 저희가 그 수문으로 문을 막아두고 그 수문에다가 터빈을 설치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이 발전 원리를 보시면 먼저 바다 쪽에서 이런 조수 간만의 차이가 발생을 하게 되고요. 이때 발전기는 대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면서 호수와 바다의 그 수문을 개방하여서 이 수위의 차이를 똑같이 맞추고요. 그 다음에 다시 조수 간만의 차이에서 이 물이 바다 쪽에 점점 물이 차오르게 될 때 그 물이 호수 쪽으로 흘러가게 되면서 터빈을 회전시켜서 전기를 발생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세계적으로는 조수 간만의 차이가 큰 곳이 많지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가장 그 조수 간만의 차이가 큰 대표적인 해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시아오 조력발전소가 구축이 되었는데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 시아오 주변에 그 호수와 바다를 막아서 그 수문을 만들었고 그 수문에다가 터빈을 설치를 해가지고 조수 간만의 차이가 발생할 때 전기를 발생시킬 수 있게 이러한 발전소를 구축을 하였습니다. 사실 시아오 조력 발전소 이외에도 우리나라 서해안을 보시면 강화도라든지 인천이라든지 특히 가로림만이라든지 이런 쪽에는 이 조수 간만의 차이에 의해서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를 발생시킬 수가 있습니다. 특히 그 인천만 조력 같은 경우에는 1320메가와트까지 전기를 발생시킬 수가 있고요. 이 전기는 원자력 발전소 하나의 크기와 맞먹는 규모입니다. 하지만 그 조력 발전을 하게 되면 우리가 수문을 막아서 많은 갯벌을 파괴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그런 많은 지역 주민들이나 환경단체에서 조력 발전의 구축을 반대를 하고 있고 시아오 조력 발전소를 구축하고 나서 더 이상 발전소 구축이 진행이 되고 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온도차 발전입니다. 온도차 발전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저희가 적도와 같은 지역에서 발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적도에서의 바닷물은 바다 표면에서는 바닷물의 온도가 따뜻하고 바다 깊이 들어갈수록 바닷물의 온도가 차가워지게 됩니다. 바다 표면에서는 온도가 20도가 넘어가게 되고요. 바다 깊은 곳에서는 4도, 5도까지 온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바닷물의 온도 차이를 이용해서 저희가 발전을 할 수가 있는데요. 네, 바로 그 핵심이 되는 그 유체가 작동 유체입니다. 이 작동 유체는 따뜻한 온도에서는 기화가 되고 차가운 온도에서는 액화가 되는 그런 성질을 갖고 있는 유체입니다. 이 작동 유체가 바다 표면에 따뜻한 물을 만나게 되면 기체가 돼서 그 기체가 터빈을 돌려서 그 전기를 얻을 수가 있고요. 그 작동 유체를 바닷속 깊은 차가운 물로 다시 액화를 시켜서 다시 또 위로 끌어올리게 되면 우리가 이 과정을 반복하게 되면서 바로 온도차 발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은 염도차 발전입니다. 염도차 발전도 아마 몹시 생소하실 수가 있는데요. 염도차 발전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를테면 그 바닷가 근처에서 호수가 있고 바다가 있을 때 호수물은 그 염분이 거의 없고 바닷물은 염분이 많이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염분의 차이가 있는 두 가지의 액체가 접하는 경우에 그 사이에 저희가 반투과성 분리막을 둘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염분 차이에 의해서 전기적 성질을 띠는 그 이온이 이동하게 되면서 전기를 만들어낼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러한 원리를 이용해서 저희가 이미 세계에서는 온도차 발전이나 염도차 발전들이 많이 실험이 되어 왔습니다. 특히 미국 하와이나 인도 지역의 그런 바닷가에서는 바다 표면과 바다 깊은 물속의 온도 차이가 꽤 크게 됩니다. 이러한 온도 차이를 이용해서 이미 미국 하와이에서는 온도차 발전에 대한 실험 시설을 만들어 놓고 그러한 실험들도 수행을 했었고 인도에서도 이러한 실험들을 수행을 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그 적도처럼 온도 차이가 크지는 않지만 동해 쪽으로 가면
한여름에 바다 표면과 바다 깊은 곳에 온도 차이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바로 그러한 원리를 이용해서 우리나라에서도 소규모의 그런 온도차 발전 장치들이 이미 개발이 되었었고, 이러한 발전 장치를 더욱 크게 만들어서 전기를 생산하기 어려운 그런 국가들의 이런 발전 장치를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 다음은 마지막으로 복합발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복합발전이라는 것은 우리가 바다에서 파력발전, 조류발전, 이러한 개별적인 발전을 하는 것보다 다양한 발전 형태를 섞음으로써 더욱 많은 에너지를 얻기 위한 형태입니다. 특히 바람이 센 곳에는 파도도 많이 세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바람으로는 풍력 발전을 통해서 전기를 얻게 되고, 바다에서는 파도를 통해서 파력 발전으로 전기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복합 발전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대형 그런 구조물도 필요하게 되고 전기 시설도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구조물을 잡아줄 수 있는 그런 계류 장치들도 필요하게 되는데, 이렇게 발전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좁은 공간에서 더욱 많은 전기 에너지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장점이 존재하게 됩니다. 이러한 복합 발전 장치들도 이미 유럽에서는 다양한 형태가 개발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풍력 터빈들과 밑에 파력 발전 장치들을 같이 조합해서 바다에서 전기를 얻는 형태들이 제한이 되고 있고요. 유럽에서는 마찬가지로 실제로 풍력 터빈과 파력 발전을 섞어가지고 실제 바다에서 실험을 한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파력과 풍력 발전을 혼합한 형태의 장치가 이미 개발이 되었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다양한 형태의 해양에너지의 발전 장치와 그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국내에서 실제 구축이 진행되었던 그런 파력 발전소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국내에서 최초로 진동수조형 파력 발전소가 우리나라 제주도 해역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제주도가 있고, 그 제주도의 서쪽 해안에 저희가 용수시험 파력발전소라는 것을 구축을 하였습니다. 국내 최초의 파력발전소로서 그 크기를 말씀드리면 길이는 37m, 폭이 31m, 그리고 높이가 27m 정도의 그런 진동수조형 파력발전 장치입니다. 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용수시험 파력발전소의 전경입니다. 용수시험 파력발전소는 제주도 서쪽 해역에 대형 콘크리트 구조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가운데 빨간 부분의 동그라미를 보시면 그 안쪽에 사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구조물 내의 사진을 보시면 그 가운데에 파란색의 덕트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덕트를 통해서 그 바닷물의 움직임에 의해서 발생된 공기가 이동을 하게 되고, 그 가운데에 터빈이 회전을 하게 되면서 전기를 생산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전기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그 터빈을 제어하거나 발전장치를 제어를 해야 되는데, 지금 사진에 보시는 왼쪽 위쪽의 그림이 바로 그러한 전기 제어를 하기 위한 제어 장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발전된 전기를 저희가 그 전기 시설, 전력 시설을 통해서 육상으로 보내게 되는데, 오른쪽 위에 있는 사진이 그 발생된 전기를 육상으로 보내기 위한 그런 전기 장치들입니다. 네, 지금 동영상은 바로 이 진동수조형 파력발전 구조물의 작동 원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용수시험 파력발전소는 다음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구조물 안에 설치된 덕트가 있게 되고요. 그 덕트를 통해서 그 바닷물에 의해서 생겨난 공기의 흐름이 이동을 하게 됩니다. 특히 이 공기는 바닷물의 움직임에 의해서 공기가 들어가기도 하고 나오기도 하게 되는데요. 공기가 어느 쪽으로 흐르더라도 터빈이 한쪽 방향으로 회전을 하는 그런 터빈을 적용을 하였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공기가 흐르게 되면 터빈이 회전을 하게 되고, 그때에서 생겨난 전기는 바닷속으로 연결된 이런 해적 케이블을 통해서 육상으로 전기가 보내지게 됩니다. 이러한 그 용수시험 파력발전소 개발에는 상당히 오랜 기간 많은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 발전소를 개발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수행이 되었던 건 우리나라 해역에 대한 환경 관측입니다.
즉 화력발전소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파도가 가장 센 지역에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먼저 환경에 대한 계측을 수행을 하였고요. 그 다음에 그러한 해역에 맞는 환경 정보를 바탕으로 저희가 가장 적합한 진동 수주실, 그 공기가 움직이고 파도가 움직이는 그런 구조물들을 개발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구조물에 적합한 터빈도 개발을 해가지고 저희가 설계를 하고 제작을 하게 되었고요. 이 발전된 전기를 제어하기 위한 전력 장치를 개발하고 마찬가지로 그 개발된 장치를 평가도 수행을 하였습니다. 또한 이런 발전소는 바다에 구축이 되기 때문에 바다에서는 많은 그 부식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발전 장치가 회전하면서 소음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최소화하기 위한 그런 연구들도 수행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개발된 발전소를 실제 해상에서 건설하는 그런 과정도 있었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러한 대형 콘크리트 구조물을 저희가 구축을 하였는데요. 실제 이 콘크리트 구조물을 설치할 당시에 이 구조물은 국내에서 가장 큰 그런 케이슨 형태의 구조물이었습니다. 바다 한가운데 설치하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 일이었지만 성공적으로 잘 설치를 하였고요. 그 설치된 구조물에 저희가 이미 개발했던 그 터빈이라든지 덕트라든지 발전기도 다 만들어서 실제 발전소 안에 이렇게 설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발전된 전기를 육상으로 보낼 수 있는 전기 장치와 해저 케이블, 그리고 이러한 발전소를 관측할 수 있는 그런 시설까지 모두 구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파력 발전소가 구축이 되었고, 발전소 내부의 전경을 보시면 덕트나 이런 시설들이 있고 전기 설비, 제어 설비들이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런 발전 시설을 제어하기 위한 그런 제어 프로그램, 이런 프로그램도 개발이 되었고, 이런 제주 지역이나 또는 대전 다른 원격지에서 이 발전 시설을 제어하기 위한 시설들도 구축이 되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동영상은 실제 겨울철에서의 환경입니다. 지금 이게 제주도 육지에서 저희 그 발전 시설이 있는 곳을 동영상으로 찍은 것인데요. 바람이 너무 세가지고 실제 그 카메라를 고정시키기가 쉽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바람도 세고 파도가 센 환경입니다. 여러분들이 평소에 보시는 바다는 되게 잔잔한 것 같지만 실제 겨울철에는 우리 바다는 이렇게 상당히 파도가 거친 그런 환경이 되게 됩니다. 이러한 거친 환경 속에서 그 파도의 에너지를 저희가 흡수해가지고 전기를 만드는 것은 상당히 쉽지 않은 일인데요. 지금 아래에 보시는 것, 녹색의 그런 선은 실제 파도가 치는 경우에 발전을 통해서 생겨나는 전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바다라는 환경은 인간이 극복하기 어려운 그런 환경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연구 개발을 통해서 바다에서 전기를 얻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양 에너지의 정의와 다양한 발전 장치 그리고 그 원리들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습니다.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요. 우리나라는 바다를 활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바다라는 곳은 무한한 공간과 에너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어야 우리의 미래가 더욱 깨끗하고 안전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바다에서 만드는 전기 에너지에 대한 강의를 드린 선박해양플랜트 연구소의 김경환입니다. 강의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